1980년대 어느 가을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아직도 그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한 평범한 농부를 그토록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늦은 오후,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농부의 시선이 멀리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더니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네. 여기는 주차할 곳도 아닌데?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두세 명 정도로 보였어요. 그들은 차 뒤쪽을 열고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큰 마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대를 길가 풀숲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사라져버렸어요. 또 서울에서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구나. 그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길에 대형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말이에요. 농부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바람에 날리는 것 치곤 너무 규칙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동물을 버린 건가? 마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안에서 무언가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농부는 천천히 마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10m, 5m, 3m. 그때였습니다. 마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 끙. 이건 동물 소리가 아닌데? 농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였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농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의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이라면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농부는 다시 마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거기 누구 있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농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농부는 서둘러 마대의 입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대가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농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농부는 당황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농부는 노인을 부축해서 마을 정자까지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걸을 수는 있었지만 매우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즉시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마대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람이 마대에? 이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노인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장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정자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금세 소문이 퍼지거든요. 어머나, 정말 사람이 마대에 들어 있었다고?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사람들이 노인에게 물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부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봉고차가 마대를 버리고 간 것부터 노인을 발견한 과정까지 자세히 말했어요. 차량 번호는 기억하세요? 네, 서울 번호판이었는데 앞자리 몇 개는 기억납니다. 경찰은 노인에게 신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디서 사세요? 하지만 노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려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버린 것 같은데, 요즘 그런 페류나들이 많다더니, 아니면 돈 문제로 원수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노인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차량 번호로 추적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이장은 파출소에 직접 가서 수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모든 사람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진상을 알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노인을 버린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판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판사라고? 그럼 지위도 있고 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노인은 시골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농사일로 번 적은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고 서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효자였어요. 부모를 모시고 살며 정성껏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노인을 싫어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늙은이가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친다.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법원에 출근하고 없을 때마다 며느리는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에 가둬두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죠. 아들은 눈치를 챘지만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 노인을 마대에 넣어 시골에 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시골에서 누군가 발견해서 돌봐주겠지 이런 무책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연락처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면 아들이 곤란해진다. 판사인 아들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감싸려는 마음.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개입해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모시러 왔고 며느리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노인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후 노인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이런 일은 드물지만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나 유기는 지금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그 시절에는 더욱 은밀하고 처참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인간사의 비극. 때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성공한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버리는 현실. 그리고 끝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